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했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국면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이영작 교수, 신동중 박사 그리고 조수진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예. 네. 조금, 네. 박지만 씨, 영상이 준비됐나요? 네. 네. 자, 박지만 씨 오늘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정윤회 씨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조 차장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벌써 세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정윤회 씨가 지난주에 소환조사 됐을 때는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 수사관 10여 명이 1층 로비에 나가서 정윤회 씨를 이렇게 인도하는 네. 그런 모습도 보였고요. 네. 또 보안 검색대를 거치지 않았고 또 네. 일반인용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탔다. 네. 그래서 실세 대접을 한 것 아니냐. 네. 이런 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이재만 총무비서관만 하더라도 검찰 소환을 할 때 이렇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네. 네. 비공개로 네. 소환을 하고 나서 비공개 소환한 뒤에 알려졌죠. 네. 검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돌려갈 때에서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지만 씨 검찰 출두하는 장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봤을지 안 봤을지도 참 궁금한데 안 보시는 게 낫겠지. 아무튼 무슨 범죄 혐의 때문에 가는 건 아니고 박지만 씨 경우는 이제 미행설. 자, 지금 박지만 정윤회 씨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시드니에 IS로 추정이 되는 테러 단체가 인질 20명인지 40명인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전에 한국인 여대생 한 명이 그 인질에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조금 전에 기적적으로 아마 탈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시드니 현지 영상을 보면서 잠시 이야기를 관련 얘기를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조 차장 지금 오전 9시경부터 지금 현지 소식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시드니는 지금 우리 한국하고 시간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시드니의 한 카페에서 무장단체 이름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무장단체 이름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임질극 상황에서 한국 교민을 포함해서 5명이 탈출했다.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국 교민 여대생이 포함돼서 5명이 어쨌든 1차적으로 인질 현장에서 탈출을 한 것 같은데요. 현장 탈출하는 장면도 영상이 아마 CNN 등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행이네요. 학생이 현재 여대생인 것 같은데요. 여대생이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인질 현장에 갇혀 있다가 일단 그 학생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IS인지 뭔지 이렇게 나오는데 IS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IS는 이슬람 국가라는 이슬람 테러 단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낙 최근에 지금 이슬람 국가가 심지어 참수까지 하는 영상까지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호주에도 이슬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슬람인 사람들도 있고, 또, 기독교 믿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호주란 나라가 인도네시아에 가깝고 지금, 그러니까 거의, 이슬람이 상당히 몇십만 명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호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IS에 CDI에 가서 IS에 합류해서, 전쟁하다가
지금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호주인 중에서요. 그럼요. 호주 젊은 청년들 중에서. 지금 현재 한 100여 명 가량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구라파에는 훨씬 더 많고요. 네, 그래서 사실 걔네들 거기 갔다 활동하다 돌아오는 애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그것도 뭐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호주에는 이슬람이 상당히 있고 네. 상당한 이슬람 그 청년들이 IS에 합류해 있고 네. 또 호주는 미국과 같이 그 IS를 공격하고 있고 네. 그런 말하자면 IS 호주는 전쟁 상태이고 그렇게 구도가 형성이 되는 지금 거네요. 그렇게 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런 인질극이 IS가 벌리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겠죠. 지금 현재 뭐 거기 이렇게 나오는 이런 네. 플랑카든지 깃발인지 그런 것도 네. 그 이슬람에 관련된 거라고 그렇습니다. 네. 고요. 예. 그러니까 걔네 IS 단체든 뭐 저쪽 계통엔 다 코란의 맨 앞장에다가 라일라호 일랄라호거든요. 알라 이에는 위대한 신 없다. 알라가 유일한 위대한 신이다. 네. 없으면 without 알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줘 보시죠. 라일라호 일랄라호. 아유, 발음이. 예. There is no God. There is no God. 예. without Allah. 이런 뜻이. without 알라. 알라 예. 빼고는 없다. 이런 건데. 알라 이외에는 쟤네는 전부 세상에 카드가 신이 다 없다. 그래. 다 그거예요, 전부. 네. 근데 지금 이 종교 전쟁 이게 수천 년 됐잖아요. 뭐 그렇죠. 네. 성경에도 다 나오지만. 네. 근데 우리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진짜 잘 돼 있는 나라.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 뭐 싸우지도 않고 네. 그 유교까지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우리나라가 성지가 좀 됐으면 좋겠어. 그 통일교도 말이야. 그 성지가 평양인데 요번 사건에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요자는 세계일보가 붙여주시고요. 되시고요. 네. 그래서 난 좀 걱정이 되는데 조국 통일되면은 성지가 우리나라도 예루살렘 같은 게 평양 있지. 네. 또 뭐 또 딴 데는 없습니까? 하여간 뭐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단한 동방의 예루살렘. 네. 타고르 시인도 얘기했잖아요. 타오르는 동방의 불꽃이요. 네. 한국이 떠오르는 날 세계가 다시 융합 발전, 네. 통합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우리 자부심 가집시다. 뭐 박 대통령 통일되면 난 2, 3년에 통일될 것 같아요. 예. 네, 현장에서 저희들이 우리 저 교포 학생이 현장 인질로 잡혔던 장소에서 탈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무사히 빠져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 자, 다시 저희들 주제로 다시 돌아왔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뭐 현장도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께서는 어떤 심경으로 동생 박지만 회장의 검찰 출두 모습을 봤을까요? 글쎄, 그걸 뭐 정말 가슴이 아프겠죠. 자기 네. 사랑하는 동생인데, 그리고 자기가 정말 대통령 되고 나서 무섭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무섭게 다뤘는데 결국 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뭐 박지만 씨나 사실 여기 연루된 어떤 사람들이 무슨 뇌물을 먹었다라든지 네. 또는 뭐 부정부패에 관련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렇죠. 다행이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사람들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뭐 돈이 와갔다라든지 뭐 했다면은 네. 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아직 그랬다는 정황은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 정황이- 나온 아니고요. 그런 네. 정황이 없기 때문에 네. 다행이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면은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또 이 사건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뭐 정윤회 씨도 그렇고 박지만 씨도 그렇고 뭘 했다는 실체가 없어요. 다 네. 설이지. 설만 꼬리를 물고 다니거든요. 네. 이게 무슨 뭐 아주 이게 가운데 그냥 중심을 잡아주는 어떤 문제가 있다. 네. 면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 사람이 와서 주물르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저 사람이 주물르면 저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니까 네. 또 뭐 박지만 또 정윤회가 무슨 파워 스트러글을 했다. 그것도 또 생각하기 권력 투쟁을 했는지. 네, 네. 네, 그런 것도 뭐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유령 대 유령의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자, 조 차장. 네. 대통령이 오늘 확대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뭐 기침도 하고 목도 좀 잠기고 그랬다고 하던데, 뭐 네. 심신이 뭐 편치는 않겠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네.
대통령이 박지만 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뭐랄까 평소에 감정 내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남동생인 박지만 씨에게는 굉장히 애틋한 감정을 여러 차례 보였는데요. 네. 가령 그 2007년에 발간된 자서전이 있습니다. 네.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막내 지만이는 가족의 보물이었다. 네. 지만이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영리했다. 네. 같이 딱딱하고 무거울 수 있는 청와대 생활에 커다란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존재였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역대 대통령이 하도 그 친인척 비리에 네. 그 구설에 올랐기 때문에 박지만 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했고요. 네. 오늘 그 특이 사항 중에 하나가 박지만 회장은 분명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참고인 자격 조사로 신분으로 출석을 하게 했고. 되는데요. 뭐 네. 본인이 원한다면 사실은 출석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참고인 있고.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하더라도 네.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은데 네. 바로 이제 그 법무부가 박지만 씨가 그 해외여행을 예정하고 있었다. 네. 이런 이유로 출국 금지까지 한 사실이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을 수사하라. 네. 이런 어떤 당부와 함께 그 출국 금지를 그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이 출국 금지까지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검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나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이번 그 박지만 씨가 그 검찰에 출두한 것은 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그 연관성이 도는 이 7인 모임, 네. 이 7인 모임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네. 그리고 그 조응천 전 비서관이 시중에 유통되는 문건 100여 장을 네. 회수해서 5월 말에 박지만 회장한테 건네줬다고 했거든요. 네. 이때 박지만 회장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참고인 신분으로 그 요청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동생이기 때문에 어떤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국 금지까지 했다는 것 자체, 네.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 박사님. 예, 예. 지금 뭐 박지만 회장은 피보다 진한 물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걸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나는 그걸 명분의 증거로 봐요. 명분의 증거. 아니, 명분. 뛰어난 군주. 네. 아니, 뛰어나지 못하면은 다 피부치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신이 항우 옆에서 도망가가지고 소환전 때, 뭐라 그럽니까? 항우라는 사람은 정은 많고 이런데 맨날 지네 피부치만 써먹는다는 거야. 능력 있는 거 따지지 않고. 예, 그래서 유방한테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하가 뒤집어진다고. 예, 그렇죠. 피부치만 쓰면 그 나라 망하게 됐어요. 네. 홍삼 트리오, 김현철이 소통령, 나라 다 먹었지. SD, 네. 동아대군, 나라 다 거덜냈잖아요. 요번 저것도 그쪽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난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만 회장이 요번에 간 거는 네. 잘하신 거야. 잘한 거고, 지난번에 오토바이 미행 사건, 네. 이거 본인이 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잡힐서 이게 다 뜯어보면 나온다고, 누가 그 예. 배우 세력인지. 예. 정윤 씨가 안 한다는 게 나는 심증적으로 갑니다. 그 사람 했으면 안 했을 가능성. 걸로. 예. 그러니까 저거 지금 요새 나오는 게 지금 최경훈 죽었지 않습니까? 네. 이 문건의 이 시리즈가 쭉 배우 세력이 난 아주 존재한다고 보는데 네. 조응천 이 사람이 말 바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박경정 아니 기자하고 밥 먹고 하는데 왜 최경훈을 집어넣어가지고 돈은 지가 줘? 그거 녹음해달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36 코미디 소설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그 해당된 언론사 조선일보, 알겠습니다. 세계일보 당연히 저 얘기하고 조선일보 조모 기자 가서 하면 누가 문건 전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 회장도 이번에 가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거 아는데 당시 조사 했을 때 잡았던 그 사람 오토바이 미행한 사람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필적 대조하면 다 나올 텐데. 아마 박지만 회장이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 참고 자료는 들고 가서 아마 제출도 하고 설명도 해야죠. 할 텐데 아까 뭐 조모 기자는 세계일보 기자입니다. 세계일보 기자고. 네. 조선일보 김모 기자는 누구예요? 난 모르겠어요. 아니 뭐 일단은 유서에 나왔잖아, 유서에. 유서에 그 조선일보는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명명백백 얘기하지. 조선일보가 어제 뭐 해명을 한 건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정윤회 씨가 검찰에 출두했을 때 엄청난 불장난을 한 사람, 네. 그리고 그 배후 네.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서 네. 사실상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뒤에 있다고 생각하는 박지만 회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네. 아마 이 발언을 좀 그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박지만 회장이 이 정윤회 씨 파동과 관련해서 피보다 진한 물이 있더라. 네. 이러면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윤회 씨를 감싸고 있는 거냐 이런 어떤 그 속내를 내비쳤다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박지만 씨의 둘째 누나인 박근영 씨가 네. TV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요, 이게 무슨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한 게 아니고, 네. 남매간에 얘기하면서, 남매간에 네. 얘기하다 보면 뭐 아버지도 욕하고, 엄마도 욕하고, 동생도 욕하고, 뭐, 모든 사람 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박지만 씨가, 뭐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정말 피보다 진한 물이 있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했을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자기네들, 불만을,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자기네 가족끼리 한 얘기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로 나온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박근영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정말 적절치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네. 피보다 진한 물도 있더라. 뭐 생각해보니까 나는 찬밥되고 네. 그동안 정말 고생만 했는데 우린 이게 뭐냐.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게 무슨 뭐 정윤회 씨를 상대했다, 대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한 얘기일 거예요. 네. 네. 자, 박지만 씨와 정윤회 씨는 둘이 알고 지낸 것도 횟수로 치면 한 17, 18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달성에 처음 출마할 때 그때 이제 정윤회 씨가 합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두 사람 뭐 최근에 뭐 시사전을 보도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전의 관계는 좀 알려지지 않은 게 많지 않은 것 네. 같습니다. 알려진 게.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 1979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찍이 최태민 목사를 멘토로 삼았는데요. 이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의 남편이 바로 정윤회 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태민 목사를 멘토로 삼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사위인 정윤회 씨와의 관계도 그때부터 돈독했을 거다.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요. 네. 그 박 회장은 이런 관계가 불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990년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네. 누나를 최 목사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네. 이런 내용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환점이 된 거는 이제 2004년입니다. 네. 2004년은 중요한 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에서 야당 대표가 되는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정치권에 입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데 네. 이때만 해도 다시 박지만 씨는 정윤회 씨와 좀 많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으로 데뷔한 누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는 함께 골프도 쳤고 네. 우리 사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네. 이런 말도 주변에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2004년에 이제 한나라당 대표로서 어떤 수장이 되고 네. 또 한 가지 박지만 씨가 결혼하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2004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둘 다 2004년인데요. 예. 이때 이 정윤회 씨와의 어떤 전세가 좀 바뀌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권에서 나오고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그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 정윤회 씨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 지내에서 공식적으로는 물러나게 되고 네. 2012년 대선 때는 친인척 네. 어떤 의혹을 강화하겠다. 네. 이런 차원에서 박지만 씨에 대한 어떤 경계가 굉장히 강화됐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박지만 씨에 대해서도 훨씬 엄격해졌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팩트를 네.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데요. 네, 네. 2007년 당시에 네. 이명박 당시 후보죠. 네. 박근혜 후보. 네. 엄청났어요. 여야 싸우는 건 저리 가였다고. 정말 옆에서 보면은 이전 측으로 방문할 정도로 네, 예. 아주 인신공격이 아주 심날했는데. 네, 본선보다 그렇죠. 더 센. 그래가지고 그때 이 최태민 씨 또 정윤혜 씨 해가지고 MB 측에서 엄청나게 물고 늘어졌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네. 아무리 비서실장 뭐 유능하다 할지라도. 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의 꿈이 아버지의 유업을 잇겠다 이건데 네. 정윤희 씨 때문에 상처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자른 겁니다. 전 분명히 그건 뭐 박 대통령의 말을 믿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경우도 자기 피부치, 사람, 그러겠죠. 모든 사람 인지상정인데. 네. 그러나 결혼 전후로 서양시 있잖아요. 박근혜 네. 씨. 그러니까 옳게죠.
만사 올통이라는 얘기가 그 당시 많이 돌아다녔다니까요. 만사 네. 형통처럼. 네. 서양 씨가 아주 고대 나온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명했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개인적- 업조계 네. 때도. 뭐 네. 그래가지고 야심도 많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까 청와대에서 문건 난 것중 상당 부분이 세계일보 또 그거 가져가준 게 박근혜 박지만 만사 건네준 게 바로 내용이- 서양의 문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양이 변호사 그러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같은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오지 마라. 네. 여기 청와대 오는 걸로 말이 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네. 구설수에 들어간다. 네. 그 딱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저께 일요일 날 나가서 말씀하신 게 네. 없다. 없다. 전윤회도 없다. 잃어버릴 실자야. 그러니까 네.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안 만난다. 내 동생도 못 온다. 네. 그리고 뭐 있을 턱이 없죠. 그리고 두 사람 다 돈 먹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돈들이 많더라고요. 두 사람 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기왕에 저건 저거하고 다르고 네. 요번 문건은요. 이건 언론이 다 붙었어요. 세계일보가 특종이라고 터뜨렸는데 하나도 팩트 체크 안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현재. 지금 검찰에서 수사 발표 나오는 거 보도가 이렇다니까. 그렇다면은 네. 이거는 언론이 아니고 찌라시 언론이라니까. 진짜 세계일보는. 그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이기 때문에, 예. 아니 그거는 팩트를 체크 안 하면 그게 됩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특정 언론에서 찌라시 언론, 이거는 뭐 저희 방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고요. 서향희 변호사에 대해서, 혹은 박지만 씨 부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갖는 뭐랄까, 감정이랄까, 그걸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서양희 변호사는 박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대를 잇게 해준 그런, 근데 뭐 그렇잖아요? 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변호사가 네. 지금 말하자면은 가족 대통령의 올케 아니에요. 네. 그 변호사는 정말 지금 활동을 한다면은 엄청난 구설에, 네.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뭐 모든 이 중요한 그 사건에 전부 다 아마 저 서양인 변호사를 집어넣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민형사를 다 포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서양이 변호사가 지금 일선에 나오는 걸 전혀 원하지 않고. 네.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건 뭐 말도 못하게 구설수에 네. 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소설을 쓰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컬처예요. 이런 네. 게 있어요. 알아서 해주는 컬처가 있고요. 알아서. 해주는 문화가 있고. 네. 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예, 게 예. 있고 네. 또 좋은 게 좋은 거야. 네,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쟤는 박지만하고 육사 동기 아니야. 네. 저 사람이 돼야지. 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쟤는 누가 와서 그러는데 박지만이 측근하고 친하대. 그럼 네. 거기 돼야지. 네. 이런 식으로 뭐 박지만 씨가 부탁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저절로 알아서 해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박지만 계가 많이 이제 자리를 차지했는데 네. 보니까 누가 또 그런 얘기도 했을 수 있어요. 지금 박지만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저건 뭐냐? 이렇게 되니까 난 소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네. 몇 명 밀어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지만 씨한테 너 측근한테 가가지고 내가 왜 밀려나냐? 네. 그 누가 장난친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저런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작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끼리 주변 사람들이 네. 알아서 기는 문화 네. 또 알아서 공격해주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네. 이왕이면 다홍치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은행 그 행장되는 과정에서도 보면요. 예. 그 은행장 이름 뭐죠? 그 사람이 알아서 물러났잖아요. 누가 가서 그랬겠죠. 야, 너 서강하고 붙는데 너 잘못 붙으면 너 골로 가. 너 진짜 국민은행 이순호 전 행장. 이순호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순호 행장은 알아서 그만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경쟁자들 가운데서 행추위라는 게 있다면서 행장 추천위원회 거기서 네. 이왕이면 다홍치마. 네. 이왕이면 서강대학 출신이면 우리 임명해놓고 나서 우리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어. 네. 그런 그 적당히 하는 문화. 네. 이런 것들이 이런 정말 우리 네. 사회를 그래서 어지럽히는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못하고 네. 또 철저하지 못한 우리 문화가 만들어낸 부작용이다. 그래서 이건 유령 대 유령의 대결이지 어떤 실체가 있기 그래서 힘들다. 네, 그런 지난 얘기예요. 대선 때 그래서 대선 끝나고 나서는 혹은 대선 직전에 박지만 씨 부부 아예 청와대 못 오게 했죠. 못 오게 그래서, 했고 예. 네. 또 아예 그냥 외국에 나가 있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 차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서양희 변호사가 사법시험 41회인데요. 네. 이 사법시험 41회면 지금 평검사라든지 평판사를 하는 그런 연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서양희 변호사가 워낙 적극적이다 보니까 네. 법무법인도 만들었고 또 아무 제조 경험이 없는,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출신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2009년부터는 각 기업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고문을 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후광 효과 때문에 그런 직함을 맡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견제도 많이 들어갔고요. 2009년부터는 이 삼화저축은행의 고문을 맡게 되는데 네. 이 대선 한 해 전인 2011년에 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이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박지만 씨와 신삼길 씨의 관계, 네. 이거에 대해서 많이 그 정치권에서 구설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거다. 본인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신뢰를 보여주면서도 어찌 보면 경고를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신뢰를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번 자, 제가 하나 저거 할 텐데 지금 자막으로 계속 서양희 씨 자막이 나가는데 지금 박지만 씨 입장은 지금 서양희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 활동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박지만 쪽의 입장입니다. 그걸 제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박지만 씨도 이게 그 이용당한 게 아니냐. 네. 그 지금 말이죠. 주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제일 지금 의심이 가는 게 기자를 만나고 또 하수인격으로 경찰을 이용하고 네.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의문 미스테리가 돼가지고 네, 청와대를 그래서 뭐 이제, 쓰는 네. 걸로 했는데 저도 그 유서 내용 보니까 청와대 비서관이라 그랬죠. 그게 네. 나는 그 저 조홍천 비서관을 얘기한 게 아닌가. 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인데 네.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쓴 게 아닌가. 그 얘기에 이유 대해서는- 대상.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야심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노무현 정부, 이명박 네. 정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초대 국정원장 보좌관, 청와대 공직기소관. 아니 이렇게 요직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정권의 성격이 다 다른데. 이 사람이 야심이 많은 사람 아니냐? 문건을 갖다가 박경정 이용하고 박경정은 또 그 밑에 알겠습니다. 하수인격 이용해서 네. 맨 밑에 사람이 억울하다 죽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닌지 네.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지만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오늘 자정무렵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내일쯤 되면 또 좀 이번 의혹과 관련돼서 좀 더 윤곽이 좀 더 선명하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